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북 명인 이매방,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김명곤. 채용무가 궁중무용의 꽃이라면 성무는 민속무용의 꽃이다. 시인 조지훈이 그의 성무에서 표현한 대로 얇은 사 하얀 꽃갈을 나비처럼 곱게 쓰고 그 위에 장삼을 입고 가사를 걸치고 기다란 소매를 허공에 뿌리며 추는 성무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경건한 종교적인 품위까지 느끼게 해준다. 부처님에게 축원하고 합장을 한 다음 긴 연불로 시작하여 북을 어른 뒤에 타령으로 바꾸어서 다시 북을 어르고 국거리를 춘 다음에 본격적으로 북을 두드리고 다시 국거리로 마치는 성무를 출 때 왜 북을 두드리는지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성무의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인 한영숙과 더불어 성무와 살풀이춤의 대가로 꼽히는 이매방은 자기는 북을 두드릴 때 가슴속에 맺힌 엉어리를 북에다 하소연하는 심정으로 두드린다고 한다. 남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몰라도 나는 내 성무를 이렇게 설명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랑이 깨져서 중이 되었는 뒤 수도를 하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나고 속세가 그리워 가슴속에 왠갓 번뇌가 떠오른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걸 참다 못해 그 울분, 화 이런 것을 북이나 춤을 두드리는 것으로 해소하려고 추는 춤이 바로 내 성무라. 불교적인 용어로 점잖게 설명하자면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을 기원하는 수도성의 내면 세계를 묘사한 춤이라는 말이 되겠지만 그런 어렵고 딱딱한 말보다는 그의 말이 훨씬 쉽고 현실감이 있어 보인다. 이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성무를 비롯한 전통 무용에 젖어 살아왔고 특히 성무에서의 북춤에는 세계 제1인자라고 누구나 인정할 만큼 그 세계의 뼛속 깊이 통달해 있는 까닭이리라. 성무를 출 때는 누구나 천수북이라고 불리는 북을 앞에 놓고 북채 두 개로 구레라고 불리는 가죽 부분과 변죽이라고 불리는 북가장자리를 두드리며 북춤을 추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의 북춤을 한번 보고 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북가락은 싱거워서 들을 맛이 안 난다고 할 만큼 사람의 속을 울리는 묘한 힘이 있다. 소리나 춤이야 타고나야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관중이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간에 그 사람들을 잡았다 놨다 흠씨 관중들 오장을 속속들이 후벼놓고 울려놔야 명창이니 명문이 하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명창이 되고 명무가 될 수 있나요? 나는 우리나라의 명문은 딱 3사람밖에 없다고 봐요. 김천홍 선생, 한영숙 선생, 그리고 나. 스스로 자신의 춤이 명무라고 자부하는 것은 작년에 북소리라는 무용인생 50년 특별 기념공연을 할 때 판소리 명창 김소희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분처럼 춤 잘 추는 사람이 다시 나올까 의문이다 하고 칭찬한 말이나 명무 한영숙이 북춤에 있어서는 한국 아니 세계에서 유일한 분이다 하고 칭찬한 말에 힘입은 바도 크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춤추는 머시마로 놀림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춤 속에서만 살아온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에서 우러나온 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닌다. 3살 때부터 누님들처럼 머리 닦고 쪽지고 머리 털고 치마저고리 입고 경대 지금 거울이라는 허는 것 말이에요. 앞에서 춤을 췄다니까 말해서 뭘 해요. 자라면서 남자애들하고는 안 놀고 맨 여자애들하고 소꿉장난하고 놀았어요. 주위에서는 이시 가문에 망고에 없는 굿쟁이가 나올란갑다 하면서 걱정들을 했지요. 과연 주위에서 걱정한 대로 그는 17살의 아버지 몰래 전라남도 목포 건번에서 이대조에게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대조 선생이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예요.
우리 집안의 할아버지 댁까지 무업을 해오다가 아버지께서 무업을 끊고 일체 자식들에게 그 일을 못하게 했는데 내가 다시 그 업을 이어받은 거지요. 그러니 피는 못 속이나 봐요. 할아버지에게서 춤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흩은 춤을 배운 뒤에 광주에 와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는 광주 근본에서 박영구에게 성무와 북을 배우고 이창조에게 건물을 배웠다. 요새 와서 알게 된 건데 성무로 치면 내가 5대째라는 거예요. 맨 처음 성무를 창시한 분이 신방초라는 분이고 그 다음이 이정선 선생, 그 다음이 김거목 선생이고 김거목 선생의 제자로 한성준 선생과 박영구 선생이 있는데 한성준 선생 밑에 한영숙 씨가 나오고 박영구 선생 밑에 내가 나왔다는 거지요. 성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뒤인 신라 때부터 시작되는 주장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주장이 있어 확실하게 단정을 내리기 어렵다. 게다가 신방초가 성무의 창시자라는 설은 문헌의 고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다만 여러 원로 무용인들 사이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종합하여 계보를 추적해 올라갈 때 성무계에서 제일 우언으로 꼽히는 사람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 게 무난할 듯하다. 어쨌든 그러한 계보를 거쳐 전해진 성무를 그는 박영구에게 해초리를 맞아가며 배웠다. 우리 선생님은 기가 막히게 춤을 추시고 소리북도 잘 치시는 멋쟁이였어요. 그런데 발을 약간 절어요. 그래도 춤추면 몰라. 우리 선생님이 북을 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물레를 타다가 어깨춤을 절로 추곤 했으니께 그 북가락을 내가 배우는데 참 배우는 방법이 옛날식이라 선생님도 북을 내주지 않아서 함부로 칠 수도 없고 감나무가지 꺾어서 만든 북채를 가지고 입으로 몇 가락 배운 것을 돌담에서 혼자 돌을 두드리면서 연습을 혀. 그러자니 손등이 벗겨지고 굳은 살이 박혀요. 다른 기생들은 힘들다고 다 집어치웠는데 나는 끝까지 버텼어. 선생님 눈치 봐서 기분 좋을 때 한 가락씩 사흘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그렇게 동양하다시피 가락을 배웠어요. 요새 사람들이 들으면 야만적이고 원시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배운 거라서 깨깨 잊혀지지 않아요. 그렇게 야만적이고 원시적으로 배운 그의 북은 그 가락의 다양함이나 기교가 뛰어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박영구와 함께 서울에서 활동했던 명무 한성준은 성무나 학춤뿐만이 아니라 소리북 잘치기로도 당대에 따를 자가 없었지만 그의 북중 가락도 박영구에 견주면 재산이 많지 않다고 평가된다. 그것은 그의 춤을 이어받은 한영숙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구정놀이라고 부르는 자진몰이의 여러 가락과 세산조시라고 부르는 희몰이의 여러 가락들은 물론 농악장단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곧 북물의 꽹가리 가락이나 장구 가락 그리고 북가락 등을 북채 두 개로 두드릴 수 있게 변화시킨 가락이 대부분이다. 거기에다 이매방은 엄머리 장단을 새로 창작하여 재산을 늘렸다. 북춤 추는 시간이 3분에서 5분 사이인데 남이 볼 때는 시원하고 쉬운 것 같아도 거기에다 엇붙인 잉어거리 같은 어려운 기교를 다 익히려면 10년 공부는 해야 돼요. 그 역시 그 어려운 공부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포 공업학교 건축과에 다닐 때까지도 계속했다. 14살에 명창 임방울이 주최한 명인 명창대회에서 성무를 춘 뒤로 학교에서나 주위에서 춤추는 머시마라고 놀려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춤만 추었다. 그런 일과 함께 그의 성격은 더욱더 여성화되어갔고 그 기질은 평생 동안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한국춤은 여자가 추어야 제맛이 나고 남자가 추더라도 여성적인 태도가 우러나야 그 맛이 제대로 난다고 하며 여성화된 춤의 미학에 대해서 확고한 지론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달춤이나 농악을 출 때의 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 그것들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성무나 살풀이를 추는 남자 춤꾼들의 거의 모두가 여성화되어 있고 여성화되지 않은 춤꾼이라도 씩씩하고 활발한 남성적 정서보다는 부드럽고 연약한 여성적 정서를 위주로 하여 춤을 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한국의 무용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히기도 한다.